안녕하세요. 오늘은 1981년 노벨 물리학상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천재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두 갈래의 길이 결국엔 나란히 노벨상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도대체 원자 속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 작은 세상의 비밀을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세 명의 과학자가 있었죠. 1981년에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는데요. 바로 카이 시그반, 니콜라스 블룸베르헌, 그리고 아서 숄로. 이분들이 원자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것도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해낸 겁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이 겉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사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 년 전 단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와, 정말 말 그대로 공유된 천재성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바꿔놓은 두 가지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예요. 먼저 1905년에 나온 광전 효과. 이건 뭐냐면 빛 알갱이가 원자에 부딪혀서 전자를 뿅 하고 튕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년 뒤인 1917년에는 유도 방출이라는 개념을 내놨는데 이건 빛이 원자를 툭 건드려서 똑같은 빛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한다는 아이디어예요. 바로 이 두 아이디어가 각각 다른 길로 뻗어나가면서 물질의 정체를 밝히는 분광학이라는 분야에 두 거대한 줄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따라가 볼까요? 카이 시그반이 바로 그 광전 효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죠.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X선처럼 아주 강력한 빛을 원자에 쏘는 거예요. 그럼 비탈갱이가 원자 안에 있는 전자를 뭐랄까 당구공처럼 뻥 하고 걷어차서 밖으로 쫓아내죠.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그 튕겨나온 전자가 에너지를 얼마나 가졌는지 아주 정밀하게 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를 많이 잃고 힘없이 튀어나왔다는 건 그만큼 원자에 아주 꽉 묶여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바로 이 간단한 원리로 인류는 드디어 원자 내부를 들여다볼 열쇠를 손에 쥔 거죠. 물론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확도였죠. 그러다가 1950년대에 카이 시그반이 만든 장비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드디어 원자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그 정확도를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기술적 돌파구였던 셈이죠. 근데 시그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파고들다 보니까 원자가 어떤 다른 물질하고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튕겨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ESCA라는, 그러니까 화학 분석을 위한 전자분광법이라는 새로운 분석법을 만들어냈죠.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금속이 왜 녹쓰는가, 공장에서 촉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원자 수준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길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아이디어, 바로 유도 방출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보는 빛은요, 마치 붐비는 쇼핑거리의 사람들 같아요. 전부 제각각 제멋대로 움직이죠. 이걸 결맞지 않는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빛 알갱이들이 마치 한 몽처럼 발을 딱딱 맞춰서 행진하는 군대처럼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게 결맞는 빛이에요. 혹시 군인들이 다리를 건널 때 일부러 발을 안 맞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냐면 그 모든 진동이 하나로 합쳐지면 다리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결맞는 빛이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한순간에 집중되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빛을 길들여서 인류를 위한 기술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셜로와 블룸베르헌이죠.
개발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1950년대 중반에 먼저 마이크로파를 증폭시키는 메이저라는 기술이 나왔거든요. 이걸 본 숄로가 이거 가시광선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2년 만에 인류 최초의 레이저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이저라는 이름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거든요. 자, 유도 방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이런 게 가능할 거야 라고 예측했던 바로 그 원리인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럼 이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뭘 했을까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레이저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숄로는 레이저를 써서 원자나 분자를 그야말로 엄청난 정확도로 연구하는 방법을 개발했고요. 블룸베르허는 좀 다른 쪽이었는데 아주 강력한 레이저빛이 물질하고 만나면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비선형 광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아인슈타인이라는 한 천재의 머릿속에서 나온 두 개의 아이디어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수십 년 만에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난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인류에게 물질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선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실생활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중요하냐 궁금하시죠? 이 두 가지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가깝게는 금속이 왜 녹쓰는지 그 표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촉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지어 자동차 엔진 안에서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한테는요, 자신들이 만든 원자 모델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죠. 그래서 당시의 노벨상 위원회도 이들의 업적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물질의 구성에 대한 우리의 현재 지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요. 정말 한 사람의 위대한 생각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가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